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보건 해설 강의 전기 자기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보시면요. 반지름이 A메타인 접지 구도체에 글쎄요. 접지가 되어 있는 구도체에서 중심에서 D메타 거리에 점전압 Q를 놓았을 때 구도체에 유도되는 총 전하는 몇 쿨럼이 되느냐. 유도된 전하는 전기 영상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에 이제 반지름이 A메타를 갖는 구도체가 하나 있대요. 근데 여기에 접지가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그때 중심에서 D메타 떨어진 거리. 여기에 점전압 플러스 Q를 놨다는 얘기.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놓게 되면요. 이 구도체에 있는 전하가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전하들이 X메타만큼 끌려서 내부에 Q-라는 영상 전하가 맺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도된 전하 Q-를 구해보니까 공식이 마이너스 D분의 A의 Q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위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영상 전하 위치를 물어보면요. D분의 A 제곱 메타만큼 당겨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전화, 유도된 전화 물어보면 이게 답이고요. 영상전화 위치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고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흡인력이 또 작용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 문제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뭐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유전체 중에 전개세기가 2이고 유전율이 입실런이라고 하면 전기 변이는 얼마나 되느냐. 그럼 유전체를 전개 안에 놓으면 변이 현상에 의해서 전기 분극을 일으켜서 분극에서 만드는 전속 밀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변이라는 얘기는 전속 밀도 D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전속 밀도는 전개 세기에다가 유전체 내 유전율을 갖다 곱해주면 전이 변이, 전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입실런 제로 2로 되어 있는 거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4번이라는 걸 아는 건데 그냥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진공 중에 그랬어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이 A메타인 정삼각형이래요. 꼭지점에 각각에 서로 같은 점자나 Q가 있을 때 각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느냐. 이 정점에 대한 전개를 구하래요. 그럼 이 힘이라는 것은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하와 요 전하 사이에 일직선상에서 힘이 존재하는데 플러스니까 반발력에서 밀어버립니다. 밀어내는 힘 F1이라는 것이 작용하고요. 또 이 전하와 이 전하 사이에도 힘이 발생해요. 그럼 플러스니까 반발력에서 밀어내는 힘 F2라는 것이 작용해요. 그럼 요 정점에 대한 전개는 두 개의 힘을 받다 보니까 합성된 힘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F1하고 나란하게 그리고요. F2하고 나란하게 그려서 대각선으로 가는 게 전체 힘이야. 그래서 이 전체 힘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정삼각형이다 그랬으니까 삼각형 안쪽의 합은 180도가 나야 되니까 한 각당 60도입니다. 그럼 여기도 60도야. 여기도 60도. 그래도 세 변의 길이도 다 똑같을 거고요. 그럼 여기가 60도면 요 앞에 막꼭지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0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길이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F1 F2의 코사인의 사이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F1을 먼저 구해보시면요. Q, A메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 파이, 입실런 제로, I 제곱인데 A를 줬으니까 A 제곱. Q에다 Q 곱하면 Q 제곱이 됩니다. 요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F2도 공식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4파이, 입실런 제로. 떨어진 거리 똑같이 A니까 A 제곱. Q하고 Q 곱하면 Q 제곱입니다. 단위는 똑같이 뉴턴. 그럼 두 개를 구해보니까 F1과 F2는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이각은 60도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갖다가 이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루트 F1의 제곱이고요. F2나 F1 같으니까 F1의 제곱
플러스 2, F1 쓰시고요. F2나 F1 같으니까 F1. 그 다음 코사인의 사이각이 60도야. 그럼 코사인 60도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2분의 1입니다. 그럼 2하고 2는 날아가니까 남는 것만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F1의 제곱 플러스 F1의 제곱 플러스 F1, F1 곱하면 F1의 제곱만 남겠지. 2는 약분됐으니까. 그럼 똑같은 거가 3개가 제곱이네. 그러면 루트 3의 F1 제곱. 그 F1 제곱은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되겠네. 루트 3의 F1만 남겠죠. 그래서 하나의 값에다 루트 3 배치하시면 돼. 그래서 루트 3의 F1이라는 게 4, 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Q 제곱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 3배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래. 그 권선수는 n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1이래요. 반지름이 Am의 원형 전류 I암페어가 만드는 중심에 대한 자개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H. 그럼 원형 코일 중심점의 자개의 색이 H는요. 밑줄 2A분의 NI입니다. 그럼 니 거로 2 쓰시고 반지름 A 줬고요. 권선수 1A라고 줬고요. 곱하기 전류 I 흘렸네. 그럼 계산하면 2A분의 I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뭐 자기하게도 나오고요. 기기 문제로도 출제한다. 변압기의 철심에서 규소 강판이 사용되는 주된 이유가 뭐냐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 스, 테, 리, 시, 스, 손의 방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히스테리시손에 대한 방지책 물어보면 규소 강판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전류손에 대한 방지책이 있습니다. 그 와전류손에 대한 방지책 그러면 성층결선 사용이지 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뭐 기계 문제로도 출제하고요. 또 뭐 자기학 문제도 출제하고서 규소 강판을 사용된 주된 이유가 히스테손에 대한 방지책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층결선을 쓰는 걸 물어보면 와전류손에 대한 방지책 1번이 답이 될 거고요. 뭐 규소 강판을 성층에 쓰면 전체 철선이 줄어드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서 기계하고 뭐 중복되는 문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직선 도체 전류가 흐를 때 주위에 생기는 자개의 방향은 뭐냐?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오른나사가 하나 있대요. 여기에다 전류 I를 흘린답니다. 나사도 도체니까 이렇게 전류 I를 흘리면요. 그 주변에 오른나사 돌아가듯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체 주변을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른편에는 자개가 크로스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고요.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 나사에 대한 회전 방향이다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릴 때 나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상상하시면 돼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돼. 뭐 말은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뭐 포인트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종류의 금속이래요. 두 종류가 서로 다른 금속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두 종류의 금속. 그 다음에 폐회로를 만들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적습 중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요. 한쪽은 온도가 내려간대. 또는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생긴대서 열의 발생, 흡수가 생겼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페이티엄이다.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두 종류가 아니고요. 동일 금속이라고 나오되어 있어요. 동일 금속, 서로 같은 금속이었을 때는 톰슨 효과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페이티어.
동위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톰슨 효과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B 유전율이 입실론 S 이꼬로 4인 유전체 내에서 전자파에 대한 전파 속도래. 그 속도는 이제 V라고 써보죠. 뭐. V가 얼마인가? 답 뮤 S, B2자일이 1이랍니다. 그럼 전파 속도 V를 구해라 그러면 자기학에서는 총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타분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요 베타라는 것은 뭐 위상 정수죠. 그 다음 요 오메가라는 것은 각 주파수. 그 다음에 이제 베타에다가 회로에서 나오는 거 오메가의 루트 AC 넣어보시면 소자로 표현하면 A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C 소자를 이용해서 속도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람다 F입니다. 그래서 요 람다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람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건 이제 파장이다라는 거. 그 다음 요 F는 뭐 다 아실 거야. 주파수라고. 파장에다 주파수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식이 뭐가 있냐면 매질의 영향을 받아서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뭐 입실론은 유전율이고요. 뮤는 투자율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다음 이거 다시 한번 바꾸면요. 루트 입실론 S, 뮤 S 비유전율 비투자율 주면 위에가 3 곱하기 10의 8승 진공식 빛의 속도가 옵니다. 단위는 메타 퍼 세컨드. 그래서 비유전율 비투자율 줬으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지 뭐. 그러면 밑줄 루트 비유전율이 4 비투자율은 1 위에는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1.5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옵니다. 단위는 뭐 속도니까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1.5 들어가 있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A2이고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했대. 서로 간섭이 없다는 얘기는요. 상호 인덕턴스 M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A0 구하래요. 그럼 병렬에 대한 합성 인덕턴스 공식은 A0는 밑줄 L1 플러스 A2에 플러스 마이너스 2N분의 분자는 자기자기 곱합니다. L1, A2. 상호 두 개니까 곱하면 제곱이야. 그 다음에 빼. 그럼 요게 이제 합성 인덕턴스 공식이에요. 그때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될 때가 뭐냐면 차동 결합일 때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가 가동 결합일 때요. 그래서 뭐 이건 수업 들으실 때 다 배우신 겁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는 서로 간섭이 없다는 얘기는 상호 인덕턴스 M이 없다는 얘기야. 제로란 얘기야. 그럼 0은 더하든 빼든 상관없으니까 남는 것만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만 남으니까 밑에는 덧셈, 위에는 곱셈이 되겠네. 단위는 헨리.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답 찍으시면 돼서 밑에 덧셈, 위에 곱셈. 4번이 답입니다. 상호가 있을 때는 이제 차동이냐 가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분모의 부호가. 그거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10번 보시면 됩니다. 도체의 단면적이 5m 제곱이래요. 그 단면적은 S라고 하고요. 3초 동안 그랬으니까 시간 T 준 거죠. 세크. 30쿨럼 그랬으니까 Q 준 거죠. 쿨럼. 전하가 통과하였다. 이때 전류가 얼마냐? 전류 I를 구하랍니다. 그럼 전류 I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의 크기에서 전체 이동 전하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하량 30 줬죠. 시간 3초 줬지. 그럼 나누면 10. 단위는 전하량이니까 쿨럼, 나눗셈이니까 퍼, 시간이니까 세크. 묶어서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10A 또는 10쿨럼 퍼 세크라고 하셔도 되고, 뭐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겁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코일이 있다. 각각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니까 첫 번째 거를 L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를 A2라고 하고요. 상호 인덕턴스니까 M이네.
그때 결합계수가 얼마냐? K. 그럼 결합계수, 두 코일 간의 자속의 결합 정도인데요. 구하는 식이 K는 뭐 회로에도 나오고 자기도 나오죠. 루트 L1, A2분의 M입니다. 그럼 M이라는 상호 인덕턴스 줬으니까 0.36 루트 자기도 두 개 줬네요. 0.4 곱하기 0.9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0.6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환상철심에 5A 전류가 흘러서 2000At의 기자력이래. 그럼 F, 단위는 AT입니다. 그래서 자속을 흘려주는 힘을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력이 2000을 발생하려면 코일의 권수가 몇 회냐? 권선수 N 물어봤어요. 그럼 기자력 F는 자속을 흘려주는 힘인데요. 공식이 NI입니다. 그래서 요 N은 권선수. 그 다음에 I는 전류죠. 그래서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요. 자속도 많이 나오고 권선을 많이 가면서도 자속이 많이 나와서 권선수와 전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권선수의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권선수의 단위는 감아준 횟수에서 턴수다. 그래서 T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이제 N 구하는 건 N. 그럼 I만 넘기면 되니까 I분의 F죠. 그럼 F라는 게 2000. 전류 5. 그럼 나눴으니까 400회가 되겠네, 뭐. 그래서 400회로 돼 있는 거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3번.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내외 공간에 전개를 완전히 차단을 한대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개를 차단하는 걸 정전 차폐 현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장에서 자개를 차단한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자기 차폐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자기 차폐 좋은 거 있지? 그럼 B2자일이 클수록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개를 차단한다. 정전 차폐, 자개를 차단한다. 자기 차폐.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보시면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인 대전 도체가 진공 중에 놓여져 있을 때 도체 표 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이래요. 면에 작용하는 힘이야. 스몰 f.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 면에 작용하는 힘 스몰 f는요. 공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진공이니까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지. 로 s는 면 전하 밀도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 d와 같고요.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2와 같아.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이 로 s가 면 전하 밀도니까 전속 밀도와 같으니까 전속 밀도로 바꾸면요. 2 입실론 제로분의 d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요 d에다가 입실론 제로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요. 2분의 1에 입실론 제로 2제곱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실론 제로 2가 d니까 하나 바꾸시면 2분의 1에 2d라고 쓸 수도 있어요. 단위는 면으로 힘 나눈 거예요. 그래서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공식이 같다라는 거, 뭐 가지고? 요거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물어봤어요? 면전화 밀도로 물어봤으니까 로 s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근데 이제 로 s를 시그마라고 준 것 뿐이니까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면전화 밀도를 로 s 대신에 시그마를 썼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보시면 돼.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위, 유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단 자기 쌍극자에 대한 자기 모멘트가 m이고요. 쌍극자 중심으로부터 거리 r메타 띄워져 있고요. 쌍극자의 정방향과 각도는 세타래요. 그럼 자기 쌍극자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여기 막대 자석을 이렇게 하나 놨어. n극, s극. 그럼 n극이 있다는 얘기, 플러스 m회보가 있다는 얘기고요.
S극이니까 마이너스 mV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 자석의 길이를 L메타라고 해보지 뭐. 그랬을 때 이 막대 자석 중심에서 세타 각을 이루면서 R메타 떨어져 있는 요 이미 한 점을 잡았을 때 자위가 얼마냐? 그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막대 자석에 대한 자위 U 쌍극자죠. 자기 쌍극자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4 파이 뮤 제로 R 제곱에 라지 m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1, 2, 3, 4 보니까 이런 답이 없어.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미준 4 파이 뮤 제로 R 제곱에 요 m이라는 게요. 자기 쌍극자 모멘텀 돼서 자극의 색이 m에다 막대 자석 길이 l을 곱하셔도 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까지 썼는데도 복이 없네요. 그럼 다시 한번 씁니다. 요 m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야. 그럼 요게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계산기로 누르시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만 붙이시면 돼요. I 제곱의 m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제 그때 이제 보기에다 맞춰주시면 된다. 그 다음 이제 16번 보시면 돼요.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인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에서 나오는 전속선의 수래요. 전속선의 수 푸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속선의 수는요. 폐곡면 내 전하량 Q와 같습니다. 그래서 Q로 되어 있는 거 4번이 답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요. 전기력선의 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전기력선의 수 n을 물어보면요. 폐곡면 내 전하량을 유전율로 나누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를 물어봤다면 2번이 답이고요. 전속선의 수를 물어보면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 보시면 이 17번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낸 겁니다. 점 마이너스 2,1,5인 메타와 점 1,3, 마이너스 1m의 각각의 위치에 있는 점 전하가 두 개 줬어요. 하나, 두 개. 위에서 발생되는 전이장에 대한 저장, 정전 에너지를 구하랍니다. 근데 단위가 밀리줄로 돼 있어. 에너지인데 밀리줄로 구하랍니다. 이건 좌표로서 이제 줬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마이너스 2,1,5인 지점에다 Q1이 꼬로 얼마를 줬냐면 1 마이크로쿨럼을 놓았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좌표가 있죠. 1,3, 마이너스 1인 지점에 전하 Q2를 놨대. 4 마이크로쿨럼을. 그때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하겠느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좌표가 두 개가 주어지면 거리부터 찾으셔야 돼요. 거리 벡터 R을 구할 때는요. 같은 축끼리 빼는 거야. X는 X끼리 뺍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2지 뭐. 그 다음에 이거 X축이니까 I 붙이시고요. 플러스 Y는 Y끼리 뺍니다. 그럼 3 빼기 1. 그다음 Y축이니까 J 붙이시고. 플러스 Z는 Z끼리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그래서 5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Z축이니까 K 붙이시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말씀 플러스가 되니까요. 3I. 3에서 1 뺐으니까 2J.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6K네. 그럼 이제 거리 벡터 구했고요. 이거에 대한 크기를 이제 구합니다. 그럼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개수만 제곱해 더해 루트 씌우는 겁니다. 그럼 i의 개수 3이니까 제곱, j의 개수 2니까 제곱, k의 개수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 다 더해서 제곱근 루트 씌우시면 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 7m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리는 구했고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예요. Q1에 의해서 상대편의 전위가 발생합니다. V1. 그래서 Q2 전하에다 V1이 가해져서 에너지가 저장된 거예요. 그 다음에 Q2 전하에서 상대편에 V2라는 전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하에다가 전위를 가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좌표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W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좌표에 전하에 있는 에너지를 W2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 W는 저장 에너지 공식 중에 전하와 전이 이용하면 2분의 1의 QV라는 공식이 있어. 단위는 줄. 그럼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W1을 먼저 구한다면 2분의 1이고요. 전하는 Q1이 있는 거고요. 전위는 V2가 공급된 거지. 그럼 2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요. Q1 그대로 쓰시고요. V2는 Q2에 의해서 I메타 떨어질 때의 전이야. 그래서 공식 그대로 쓰시면 점전하에 대한 전이가 4파이 입실론 제로 I분의 전하는 Q2가 작용한 거니까 Q2지 뭐. 그럼 이제 요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2하고 4하고 곱해주면 8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Q1, Q2지. 단위는 줄. 그 다음에 이제 W2입니다. 2분의 1은 쓰고요. W2는 Q2에 작용하는 거니까 Q2. 전위는 V1이 공급된 거니까 V1. 그럼 다시 쓰면요. 2분의 1에 Q2는 그대로 쓰시고요. V1은 Q1에서 I메타 떨어질 때 전위 값이어서 미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I분의 Q1이지. 그럼 둘이 곱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8, 파이, 입실론 제로 I분의 Q1, Q2입니다. 단위는 줄. 그럼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에너지는 둘이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거 두 개니까 두 배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I분의 Q1, Q2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쓰면요. 이 Q1 앞에 숫자 없으면 1입니다. 그럼 4파이 입실론 제로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밑줄. R이라는 게 7m로 찾아냈고요. Q1이라는 거 줬죠? 1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Q2라는 거 줬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구해야 돼? 단위를 밀리. 밀리잖아요? 그러면 10의 반대 거 마이너스 3승을 그러니까 플러스 3승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정리를 해보시면 5.1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뭐 1분 안에 내용 풀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좌표 가지고 거리를 구해야 되고요. 크기를 구하고요. 근데 각각의 에너지를 구해서 합산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한번 보시면 권수가 1회인 코일의 권선수 N이죠. 그게 1회랍니다. 5회보의 자속, 그러니까 파이네. 세교하고 있을 때 10의 마이너스 1승초, 시간 t가 10의 마이너스 1승초 사이에 0으로 변했대. 그럼 자속 파이가 0으로 변한 겁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2라고 보죠. 막. 이때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 유도되는 기전력 구하랍니다. 2. 그럼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은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입니다. 단위는 보이트. 근데 중요한 거는 요 d파이가 중요합니다. 이 d파이는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면 d파이, 변화율은요. 처음에가 5회보인데 나중에 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5에서 0으로 갔으니까 줄어든 거에서 그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에서 파이2, 나중 거에서 처음 거 파이1을 빼시면 변화된 양이 나와. 그럼 이제 파이2가 0이고요. 파이1이 5야.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5회보가 변화된 양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되지 뭐. 마이너스 쓰고요. n은 1에 곱하기 변화된 시간이 10에 마이너스 1승. 변화된 자속이 마이너스 5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올라가면 플러스 1승 되는 거니까 50V가 되겠죠. 뭐. 그래서 50V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 이제 19번 보시면 평행판 콘덴서에 유전체를 넣어서 전송 밀도가 그랬어요. 그럼 D입니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 W죠. 그때 유전율이 얼마냐? 입실론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최적당 축적 에너지를 줬고요. 전송 밀도 줬고요. 유전율 관계예요. 그럼 이제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 공식 중에 두 번째 이런 공식이 있어요. E 입실론분의 D 제곱. 단위는 줄, 퍼, 메타, 삼승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유전율만 구하는 거니까 둘이 자리 바꿈 하시면 돼. 그럼 입실론은 E W분의 D 제곱이죠. 뭐. 그럼 밑줄 가로 열고 전속 밑도 좋네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거 제곱. 2 곱하기 W 줬죠?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요. 5.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나옵니다. 단위는 페러퍼 메타.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한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맥스웰 방정식 중에서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1번은요. 로테이션 H는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래. 그래서 이거는 뭐 전도 전류가 될 거고요. 이건 변이 전류 밀도가 되죠. 그래서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자계를 발생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와 자계를 나타낸 거죠. 관계를 나타내는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래요. 그럼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전개 회전을 시켜서 전압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전자유도.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뭐 전자유도나 패러데이 법칙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2번 공식 찍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D, 전속 밀도입니다. 로는 최적당 전하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하에서 전속선 발산입니다. 한 달은 맥스웰 방정식이야. 맞는 거고요. 그럼 4번이 틀렸어요. 다이버전스 B는 파이가 아니고 제로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NS가 공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자속의 연속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NS가 공전한다. 자속의 연속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0이 나와야 되는데 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 산업기사 보건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